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되게 놀라운 얘기, 처음 듣는 분은 되게 놀라우실 텐데. 자, 이미숙, 송선미 씨 아시죠,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숙, 송선미 씨가 과거에 기획사에 있었는데 사장이랑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럴 수 있죠, 연예인이. 그죠? 근데 계약서 잘못 봤어. 이를테면 2021년 1월 1일까지인데 계약 기간이 2020년 1월 1일인 줄 알았어. 계약 기간 만료가. 그래서 1년 남았는데 다른 기획사를 차려버린 거야. 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그래서 이미숙, 송선미 씨가 나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계약서 잘못 봤네. 그러면서 그 뭐 김모 씨라고 하는 사장이 열받았겠죠. 관계가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이미숙을 언론 플레이로 때립니다. 과거에 이미숙 씨가 연하남, 거의 아들뻘 되는 남자를 LA에서 만나가지고 서울로 들어와서 동거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하남의 엄마가 이미숙 씨랑 나이가 비슷한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자식을, 그 자식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한국에서 이미숙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난리가 났어요. 기사 쓰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 사장이 이미숙 봐달라고 해서 기사를 눌렀나 봐. 덮었나 봐. 근데 이미숙, 송선미가 이제 자기 배신하고 나가니까 화가 나서 그 기사를 다시 언론 플레이용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 기자들 취재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미숙이 그냥 당할 수만은 없지. 그래서 자기도 전 기획사 사장 김 사장의 약점을 좀 잡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미숙이 지시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장, 그러니까 사장인데 자기 전 회사의 로드야, 매니저야.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사장이야, 이미숙.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그게 바로 장자연 문건이에요. 장자연 씨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지, 최초에 이미숙 씨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문건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명 드라마 PD를 만나도록 해, 장자연 씨한테. 이미숙 씨가. 그 유명 PD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 기획사 김 사장을 야단쳐 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장자연은 문건을 돌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자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팩트로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제가 연하남 사건 때문에 장자연 씨를 돕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 라고 얘기했다가 10억짜리 소송도 걸렸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미숙 씨한테 소송 걸렸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송도 걸렸다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문건 돌려달라고 애걸하다가 장자연 씨가 끝내 자살한 거 대부분 모르잖아요. 이것도 제가 단독으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3월 7일 7시에 사망합니다. 2008년 3월 7일 7시 34분에 사망한 것으로 발견돼요.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게 오후 7시 34분이면 실제 사망한 것은 한두 시간 전이겠죠. 그죠? 2시간 전에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시 34분에 사망했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고발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자는 3시 34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 34분에 그 문자를 받고 5시에 사망합니다. 2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그 문자 내용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보도가 안 됐어요. 바로
이미숙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었던 그 기획사 매니저가 장자연에 하여금 유명 PD를 만나야 된다, 너 날짜 잡아놔 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마지막 문자예요. 장자연은 계속 그 문건 돌려달라고, 내가 속았다, 빨리 돌려줘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그 문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획사 유명 PD 만나 이러니까 자살한 겁니다. 결국은 이미숙 씨가 자살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했고 10억여 원 민형사 소송 걸렸지만 제가 이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머리 계속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어. 보통 자살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이미숙 씨고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송선미 씨예요. 송선미 씨랑 이미숙 씨는 같은 보트에 타고 있잖아요. 이 송선미 씨의 남편의 매형이 바로 MB정부의 청와대 암행감찰실장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의 암행감찰팀장이에요. 그리고 이 3월 7일 오후 7시 34분에 장자연 씨가 사망한 직후에 파출소에서만 알았어요. 아직 본청에서는 인지도 못했을 상황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그 유장호라고 하는 친구, 이미숙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유장호라는 친구를 접촉합니다. 청와대에 정확하기에는 국정원 파견 직원이, 그리고 유장호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조력해주고 감시하고 돕습니다. 유장호 씨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청와대에서 나를 백업해주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실제로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유장호 씨가 항상 국정원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 라고 하는 진술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족 본인도 장자연 문건을 돌려달라고 했고 실제로 유가족들도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앞에서 태우는 척합니다. 유장호 씨. 그 개입을 국정원이 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나서 그 태웠다는 문건이 KBS에 보도된 겁니다. 저는 요 라인, 청와대 암행감찰팀장과 암행감찰실의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KBS 보도가 이루어졌다 라고 상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청와대의 리드는 무엇이었겠는가? 청와대는 왜 이런 개입을 공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직전에 진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법관 회의가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매체에서조차도 진영철의 행위가 헌정 국정문란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이다 해가지고 대서특필되고 1년 전에 이른바 촛불 전국이 광우병 촛불 전국이 재연될 우려가 있었던 그런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KBS 보도 직후에 진영철 대법관 촛불 개입 사건과 관련된 기사는 어떻게 됐어요? 언론지상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실 텐데 몇 가지 중요한 문건과 증거 자료들만 백업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다 저희 고발뉴스 유튜브 동영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자연 암행감찰팀 뭐 이런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보도를 이미 했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자료 몇 가지만 백업용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확보했으나 언론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장자연의 휴대폰 수신 복구 자료가 있습니다. 사망 당일 3월 7일 3시 34분에
컨텐츠 매니저 유장호, 이미숙 씨의 하수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유장호 씨가 전화를 겁니다. 사망 3시고 사망이 7시인데 자 뭐라 그랬죠? 그래 어차피 월요일 날 나랑 누구 만날 것 같아. 오후에 스케줄 비워줘. 월요일 오전에 전화해. 뭐 전화할게 뭐 이런 거. 그러죠? 네. 월요일날 누구 만나? 문건 빨리 돌려줘. 근데 알고 봤더니 드라마 스타 PD, 정 PD라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 PD를 만나는 순간 장자연 문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오픈이 되는 거죠. 장자연한테 어떤 스트레스였을까요, 그게? 실제로 제가 그 정 PD를 인터뷰를 합니다. 네. 비워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한 PD 정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PD는 장자연 씨가 자신을 결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불편한 자리였나 보죠? 그러니까 예전은 그걸 장자연 마음이 아니까 모르는데, 네. 내가 지치건 건데기라 나한테 그 굉장히 장난 안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내가 봤다 그러면 문건 내용. 네. 상대하고 불안해했을 거야. 왜냐하면 왜냐 싫다는 사람을 만나도록 강요한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미숙 씨였습니다. 그 이미숙이가 보낸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선한 건 이미숙 씨였군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 온다 그랬더니 내가 녹화 날인데 오지 마라 오늘은. 내가 토요일에 쫑파티가 있다. 그래서 그 언제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보자. 내가 정 PD는 이미숙 씨가 자신에게 장자연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숙과 소송 중이던 김종승 사장을 야단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안 때문에 이미숙 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숙 씨의 책임이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경찰도 인지하기 전부터 청와대 암행감찰팀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면서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수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뭐였냐면요. 이 문건 내용에 보면 이미숙 씨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 송선미 씨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언론에 안 알려지잖아. 그죠? 그리고 필체가 유장호 씨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미 이미숙 씨 지시를 받고 다 쓴 거야. 자기 매니저가. 그리고 장자연 씨 부분만 추가로 거기다가 장자연 씨한테 뭐 자술서 형식으로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장자연 문건이 아니잖아요. 유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장자연 문건은 누가 쓴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진실이 해소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MB 정권 시절에 이런 온갖 공작들도 뭐 4대강 무슨 뭐 자원외교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이런 언론 공작들이 우리는 아직 박근혜 정권 치하에 이 언론 공작이나 불법 비리조차도 파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검찰 놈들이 한통속이니까. 보세요. 요 문건, 장자연 문건의 필체가 이미숙이 시킨 그 이미숙 매니저 유장호의 필적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장자연 사건은 그 지어낸 거다. 상당 부분이 유장호에 의해서 이미숙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지금 박형준의 청와대에서는 이 법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덮어야 돼. 이 장자연 사건을 더 키워야 되는 거야. 더 키우되 이른바 조선일보나 우리 쪽으로는 오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면서 키운 거예요. 자, 보세요. 경찰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유장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채택한 수첩입니다. 이 장자연 문건과 수첩이 동일인의 것인데 필적이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놀라운 제보자가 제보를 합니다. 그 수첩이 그 유장호 씨 수첩이어야만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엄한 사람 수첩을 경찰이 가져간 거야. 그리고 경찰도 그 수첩이 유장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필적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적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건 매니저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 전화하기,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 전화하기, 자료 올리고 프린트하기, 자료 올리고 프린트하기.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수첩의 주인공 유장호 씨가 아닙니다. 유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매니저 K 씨의 수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K 씨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했죠. 바로 이분입니다. 제 글씨를 사건에 개입시킨 것 자체도 너무 웃겼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엉터리 조사를 해서 넘어간 경찰도 너무 웃겼고. 상당히 중요한 전체 사건의 단초가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기 글씨를 대놓고 못하고 뭐 그때 뭐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근처에 있던 제 수첩을 뭐 자기 글씨 그냥 제출했다든지 하여튼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엉터리 수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뭔가를 자기를 무마를 시키려고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수첩에는 경찰이 쓴 포스트잇이 한 장 붙여 있습니다. 유장호 씨의 책상도 아닌 다른 방, 남의 책상 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 K 씨의 책상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이 수첩을 유장호 씨의 것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왜 단정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청와대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분당경찰서는 이 모든 배후에 청와대와 청와대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정황 증거가 경찰 조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 검찰 과거사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무시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자, 결국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망 당일부터 국정원은 개입을 하고 있었고 그 개입된 내용, 이유는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이미숙 씨가 민형사를 저한테 10억짜리를 걸었다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항소를 포기합니다. 하도 판판이 대판 깨져가지고. 이 판결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대강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런 내용입니다. 자, 1심 재판부가 범죄 사실에 이렇게 밝힙니다. 유장호 씨. 이게 바로 이제 이 친구가 KBS에다가 사실상 이 장자연 문건,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이 공개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태웠던, 그 불태웠던 현장에 지금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윤지호 씨의 검찰서의 증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MB정부의 개입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저는 여태까지 검찰 사이드, 경찰 사이드의 자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윤지호 씨입니다. 윤지호 씨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금 뭐 시끄러운 상황이 있는데 저는 요 사안과 관련해서 MB정부 박형준의 언론 공작을 밝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윤지호 씨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자, 오로지 진실을 저희는 추구할 따름입니다. 이어갈게요. 유장호 씨가 신용불량자였어. 그러니까 뭐 기획사를 차릴 돈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민숙이 차려준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워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건을 쓰도록 강요한 것이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입니다.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송선미, 이미숙을 도와 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거예요. 대단히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이런 점들을 들며 저희 보도가 이른바 이미숙 장자연 사건 배우설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는 사건 당일 날부터 경찰이 인지도 하기 전에 이 송선미 씨를 인연고리로 해서 송선미 씨의 남편의 매형이 청와대 암행감찰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암행감찰팀 소속의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서 이 사안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키웠다. 그리고 본인과 유족이 원치 않았던 문건을 마치 유서로 탈바꿈시켜서 우리는 이후에 이런 보도도 했어요. 그렇다면 유서를 유장호 씨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 수사는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 유장호 씨의 필적을 가지고 장자연 문건과 비교하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시죠? 그거를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시면 요게 법무법인 화우, 대단히 큰 법무법인인데요. 여기서 문서감정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설감정소인데요. 여기다가 유장호 씨의 경찰 신문조서상의 필적, 유장호 글짓 맞죠? 그리고 장자연 문건을 정밀 대조한 결과 무려 자음 7개, 모음 등 무려 8개의 자획에서 서로 유사한 특징점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보세요. 위아래로 보십시오. 위아래 같지요? 위아래, 니은자, 히읗자, 이응자, 비음자, 니은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100% 뭐 국가수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장호 씨의 경찰 조서 내용, 그러니까 유장호 씨의 평소 필적과 장자연 문건이 일치한다. 이건 뭡니까? 이미숙에 의해서 장자연 문건이 매니저의 필체로 작성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아마 좀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다 이미숙에 의해서 기획되고 청와대에 의해서 언론 플레이가 진행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묻혀야 될 사건이었는데, 장자연 씨 자살로 인해서 그거를 경찰도 인지하기 전에 암행감찰팀 송선미 씨의 커넥션에 의해서 암행감찰팀이 인지해서 이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국구 공개되기 꺼려했던 그 내용들이 KBS에 어떻게 기자들이 앞에서 질비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휴지통 그 서류를 하필이면 또 자기들이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어. 불태웠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밖에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문건을. 그게 전달한 거죠. 그 전달 방식 꼭 국정원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자연 사건으로 국면 전환 카드를 성공적으로 구사한 언론 공작의 기재 박형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를 고소하시고 저는 계속 기자로서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